거절은 거절한다. 거절은 거절한다. 정신 차려라. 자, 드디어 생명에 왔습니다. 제목 염색 체화 유전자. 쌤 오늘 어디까지예요? 저기까지. 생식세포. 염색 체화 유전자. 염색체는 어디에 들었나? 세포. 그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제일 큼지막하게 생긴 놈이 누구야? 핵이요. 이제 핵이란 말이지. 그럼 요 핵 속에 염색체가 들었다며 그 염색체를 어떻게 했어? 어디 묻었다는 거야? 안 묻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 그래서 요 핵 속에 염색체가 들었대요. 근데 평소에는 풀어져 계시다가 언제? 분열할 때? 그렇지. 세포 분열을 해야 할 때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뭐하여? 응축하여 막대 모양이 나타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응축을 했다 치자. 막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어. 응축을 막 해가지고 막대 모양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그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게요? 나선 모양. 너무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자,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막 있고 거기에 무언가가 감겨 있는 모양으로 있더랍니다. 저 동글뱅이들을 뭐라고 하고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거기에 감겨 있는 이 노란색이 누구예요? 나 누구랑 얘기해? 노란색. 나 노란색 누구야? DNA. 그렇지. 그죠? 그리고 실은 원래 요 이제 그 염색체를 좀 확대해서 봤을 때 동글뱅이들 있잖아. 동글뱅이에 감겨 있는 상태를 뉴클레오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뉴클레오솜이 많이 모여서 염색체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실은 제일 중요한 친구는 어디니까? DNA니까 이 DNA도 다시 확대를 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다고?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에 뭐가 들었어? 인산, 당, 염기라 분리우는 이름이 뭐였지? 뉴클레오 타이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이것도 보면 이쪽으로 그리자. 여기다 하자. 인산, 당, 염기가 한 묶음이 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이 쭉쭉쭉쭉 연결된 게 한 가닥. 또 맞은편에도 쭉쭉쭉 연결된 게 한 가닥. 그리고 그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본 채로 꼬여 있는 거죠. 근데 마주보고 있는 부위가 무엇이다? 염기. 그지? 그리고 바깥쪽이 무엇이다? 인산당. 맞습니까? 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염기는 몇 종류가 있나요? 4종류. 네.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염기의 종류. 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인지 타이민인지 뭐 책마다 다르더만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아데닌과 티아민을 함께 한 이유는 상보적 결합을 하니까.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상보적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 염색체를 쪼개면 뉴클레오솜. 그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으며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얘기 말고 그럼 결국 이 염색체 속에 DNA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의 색깔 또는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 이런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DNA의 어느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죠? DNA의 어느 구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른 구간은요? 다른 구간은 다른 유전자인 거지. 여기는 머리카락 유전자, 여기는 혈액형 유전자, 뭐 여기는 뭐 적혈구 헤모글로빈 합성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NA가 그래서 염색체 안에도 DNA가 길게 있는데 그 DNA 한 줄이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다. 그 안에 여러 유전자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 염기의 배열 순서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도 아주 많은 유전 정보가 뭐 되어 있는 거야?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유전자는 뭐라고? 유전 정보가 담긴 DNA의 어느 구간. 그지? 그리고 이 많은 유전자들이 담겨 있는 DNA가 있고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엉겨 있는 게 뉴클레오솜. 그 다음에 그 뉴클레오솜들이 많이 모여서 염색체. 근데 이 염색체가 평상시에는 핵 속에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시가 되면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지나가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사람의 몸에 염색체가 이제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염색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염색체는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싶어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이용을 하네요. 핵, 상, 핵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냥. 핵형은 염색체의 개수, 모양,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 모양, 크기, 염색체 수, 모양,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징! 생물 종에 따라 핵형은 다르다. 같은 종이면 핵형은 아니지. 같은 종이면서 성별까지 같으면 핵형이 같다. 근데 같은 종이지만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 그 성염색체 하나가 다르잖아. 그지? 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핵상은 뭐냐? 핵상이라는 건 결국 염색체 수를 표현하는 건데 수를 표현할 때 이 염색체들이 짝을 이루고 있는지 이루고 있지 않은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얘는 4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은 짝꿍 배우셨으니까 짝꿍을 상동 염색체라 하잖아요. 그 염색체들이 짝꿍을 다 이루고 있을 때 EN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 짝꿍이랑 헤어졌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EN이라는 거 표시가 되면 짝꿍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체세포란 얘기고요. N으로 표시가 되면 짝꿍이랑 헤어졌다는 얘기니까 생식세포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보는 핵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상은 개수와 이것이 체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만 보여주는 거지만 그러니까 실은 핵상은 염색체 개수 말고는 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핵형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지. 염색체 개수,
그 다음에 짝을 이루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떠한지. 그지? 그럼 우리가 같은 종이야. 성별도 같아. 그럼 내 몸의 염색체를 핵형 분석을 하고 네 몸의 염색 핵형 분석을 했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5번 염색체가 달라. 그러면 얘 왜 다르지? 너 유전적으로 문제 있나? 이런 거를 뭔가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핵형 분석이라는 것을 하면 그런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를 뭐 해봤습니다. 핵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맨날 보는 그림이잖아. 왜? 그지? 1번 염색체 한 쌍, 2번 염색체 이렇게 색깔별로 막 이렇게 그림 그려봤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은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며 46개. 그리고 그 46개의 염색체들이 크기가 같고 모양도 같은 짝꿍이 있더래. 이 짝꿍을 우리 뭐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1번 염색체 한 쌍, 2번 염색체 한 쌍 이렇게 된 거야. 3번 염색체 한 쌍. 그래서 총 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쌍이 있는 거예요? 23쌍. 46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한 쌍들을 우리가 그 쌍쌍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를 하는 거야. 근데 특징은 뭐냐? 뭐 당연히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특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상동 염색체 한 쌍은요. 반드시 하나는 누구한테서? 엄마한테서. 하나는 누구한테서? 아빠한테서 받았어. 그죠? 그리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그렇지.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라는 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야. 근데 그 형질은 우열 관계가 뚜렷한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러니까 혈액형은 아니지. 혈액형은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개예요? A, B, O 3개예요. 그래서 내가 AA를 가진 사람이야? 난 A형. AO를 가진 사람이야? 나 A형. OO를 가진 사람이야? O형. 이것도 실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혀의 모양. 혀의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는 대문자 A가 소문자 A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혀의 모양이 U자형일 수도 있고 수평형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극명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그 대립형질과 관계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대립 유전자구나 하는 거야. 무조건. 됐습니까? 자, 사람은 상동염색체 몇 쌍? 이거 뭐 정확히 말하면 남자는 20, 여자는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 XY 마저도 뭐처럼 행동해? 상동염색체랑 행동은 해요. 그죠? 그래서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말고 그냥 단순하게 성별에 따라 똑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남여에게 모두 같이 들어있는 염색체를 뭐라고 하고요?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성별에 따라 달리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뭐라고 해요? 성염색체라고 하며 사람의 경우 총 46개의 염색체 중에 44개가 상염색체이고 XX 또는 XY라 불리우는 친구를 뭐라고 합니다? 성염색체라 합니다. 얘가 상염색체인 거고 얘가 성염색체인 거지. 그리고 제가 EN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뭐가 뭐예요? 짝을 이루고 있네 라는 뜻이.
상동염색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석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염색체와 유전자 단원에서 내용 자체는 뭐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의 출제가 될 때는 나한테 뭘 줘? 그림을 그냥 줘버리죠. 그럼 내가 그 어떤 세포에 이런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상동염색체가 없잖아. 너는 생식세포구나. 짝짝짝짝 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네. 너 성염색체구나. 그죠? 이런 것들의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염색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종이 같은 종이고, 그지? 같은 종이면 상염색체는 개수도 같고 모양도 같아야 돼. 근데 같은 종이어도 성별이 다르면 얘는 다를 수도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종이 달라. 그러면 염색체 수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근데 종이 다르면 핵형 염색체의 모양은 반드시 달라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그 흔히 말하는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지나가도 됩니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잠깐 했지만 이제 염색체라는데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왔습니다? 부모에게서 하나, 아빠에게서 하나, 엄마에게서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대문자 A, 소문자 A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있다. 그지? 또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똑같은 우성끼리, 열성끼리 유전자 구성을 가진 경우를 뭐라고 합니다? 동형접합이라고 표현해요. 동형접합. 근데 섞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형접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형접합.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해봤었지만 감수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염색체, 염색 분체 이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지? 그림을, 핵형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줬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대, 얘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반가닥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르고? 염색 분체. 그죠? 그리고 이 염색 분체가 복제를 해갖고 내 옆에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염색 분체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얘가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죠? 얘네 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염색 분체.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었어.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돼. 왜? 이유는 우리 둘은 무슨 관계고? 염색 분체 관계인데 우리 둘은 서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니까? 복제되는 관계니까. 그죠? 그럼 여기 둘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네. 여기 둘도 무슨 관계? 염색 분체 관계. 그러면 질문,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같다. 얘네 둘끼리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같다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요,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 해볼게요. 그죠? 이 친구들이 복제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누가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 그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났다? 그죠? 그리고 이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 놓고 여기에 A가 있대. 여기에 T가 있대. 그러면
그럼 여기에 A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와 대립 유전자가 요거잖아. 그치? 그건 어디에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놈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도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걔가 상동염색체. 그치?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야. 그러면 또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 거야?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야. 근데 그 둘이 염색분체라고 착각하면 네, 왜냐면 염색 분체 관계이면 이렇게 붙어 있으셔야 돼요. 걔는 못 돼요. 네, 그거는 분열 과정에서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여기서 그렇게 나오진 않는 거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떼졌다면, 그죠? 떼졌다면 체세포 분열인 건데, 그죠? 아니지, 체세포 분열이지. 떼어져서 분리가 돼버렸으면 그거는 감수 분열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얀 거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하얀 거 만약에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분열 전. 그냥 세포 분열을 해야지 했다 치자.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복제를 해야지. 먼저. 그죠? 자, 복제해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요. 했죠? 그리고 분열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무슨 분열이면 체세포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은 뭐가 분리되는 분열이야?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분열. 그러니까 얘랑 헤어지면 안 되고 요거 자체가 찢어져야 돼. 오케이? 이렇게 찢어져서 하나씩 갑시다. 여기도 찢어져서 하나씩 가요. 얘도 찢어져서 하나씩 가요. 얘도 찢어져서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럼 볼래? 여기 A가 있었죠? 여기도 A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었죠? 여기 누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 T가 같죠? 여기는 T가 같죠? 그래서 결국 처음과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세포를 만드는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때, 선생님 얘네들이 염색 분체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을 때 염색 분체 관계라고 표현을 해. 근데 요게 만약에 감수 분열을 한다. 그죠? 감수 분열을 한다야. 그럼 요거 지워볼게. 자, 여기서 감수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을 할 때 어떻게 되셔야 돼요?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하얀 거 하나랑 하얀 거 하나가 헤어져야 돼. 상동 염색체 노란 거 하나랑 노란 거 하나가 헤어져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분열을 하는 거야. 여기 밑에만 그려볼게. 한 번 더. 그지? 그럼 여기서 질문.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이건 분체 관계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왔어. 한 번 더 분열을 했어. 근데 두 번째 분열은 아시다시피 염색체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분체가 찢어져야지. 그래서 하얀 거가 반반, 노란 것도 반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상동 염색체 아니에요. 염색 분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염색체예요. 그냥 염색체. 짝을 이루지 않는 그냥 염색체. 그래서 처음과 딱 어떻게? 절반의 유전 정보를 가지는 세포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생식세포. 감수 분열 하셨어요. 생리세포는 원래 절반 정도밖에 안 절반만 들어가야죠. 그건 다시 분열 못해. 네, 여기서 끝이에요. 나중에 커서도 못해. 이건 이제 커서 얘가 어딜 커? 원래 세포가 크면 분열하는 거 아니야? 얘는 생식세포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자식을 낳는 게 목적이야. 아, 그래서 절반. 그렇지.
정자의 절반, 난자의 절반. 그래야 수정됐을 때 사람 되지. 그지? 그럼 수정이 된 이후부터는 그건 생식세포가 아니죠. 체세포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 중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엄마세포의 염색체수 절반, 뭐 유전정보 절반, 염색 분체 절반, DNA 양 절반 이렇게 얘기하지. 됐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뭐라고 떠들어 적혀 있는데 뭐 지금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거기가 뭐 이해 안 될 게 아니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보니까 여기 다 풀었나 봐요 우리. 네, 혹시 228, 229도 풀었나요? 네. 그러면 몇 개 봐. 그죠? 여기 뭐 다 3 어쩌고 저쩌고 동그라미도 풀어져 있고. 어려운 건 다 풀려요. 그죠? 쉬어야 돼? 그렇군요. 염색체. 염색체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우선 세포 주기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기억납니까? 세포 주기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세포의 일생이야, 일생. 세포는 탄생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그럼 얘가 뭐 하는? 성장을 하고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하기까지의 과정을 세포 주기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세포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마다 주기가 다르대. 어떤 애는 주기가 되게 짧아. 그래서 금방 다른 세포 분열을 하고 안녕, 또 세포 분열을 하고 안녕 이러는 애인데 어떤 애는 그 주기가 되게 길어.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는 거고. 그게 골세포가 되게 이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주기가 짧다는 건 금방 회복이 된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길다라는 건 그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뼈에 염증 생기는 것도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되게 좀 길게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데 상처 나서 염증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낫잖아. 그런 것들은 주기가 짧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포 주기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출발하셔서 한 바퀴 제자리 세포 분열 한 번 하는데 라고 치면 제일 오래 걸리는 기간을 뭐라고 하고요? 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기를 지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분열기라고 하는데 분열기가 어떻게 나뉘는 거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간기를 지나 분열을 한 번 한 시점까지, 한 번은 아니지, 그냥 분열을 한 시점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간기 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 간기를 다시 어떻게 나눠요? 3개로 나눠요. 뭐로 나눴지? G, 원기, S기, G, 투기로 나누죠. 네. 맞습니까? 자, G 원기는 뭐 하는 시간이더라? 세포 기관을 풀려요. 그치. 세포 안에 우리 배웠잖아. 세포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요. 뭐 식물세포다. 엽록체도 있고요. 중심체도 있고요. 라이보솜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따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걔네들도 미리 늘려놓는 거야. 그리고 세포가 생장하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기였죠? S기는 뭐 하는 중?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이게 염색분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염색 분체가 보이진 않는 거지. 염색 분체가 될 애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G2기는 뭐 하는 중? 세포 분열 시 필요한 것들을 합성해놔.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방추사가 생겨야 되고 그 방추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애들이 끌려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추사가 될 재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구간에서 세포가 뭐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장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네. 요런 시기, 세 시기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간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분열기에 접어들어 분열기에서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이제 완전히 2개의 세포 뭐 또는 4개의 세포가 정리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간기 내내는 이 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로 치면 핵 안에서 이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보여지는 변화가 없어요. 간기 때는. 근데 이제 분열기가 되면 핵을 둘러싸고 있던 핵막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염색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 염색체들의 이동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분열기지. 자, 요 세포 주기를 이렇게도 하는데 세로축이 뭐예요? DNA 상대량. 세로축이란다. 가로축이. 세로축은 세포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면봉으로 내 입 안을 막 이렇게 긁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세포들을 볼 거야. 그럼 내가 입 안에서 긁어낸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지. 한 100개쯤 긁었다 치자. 그럼 그 100개의 세포 중에 DNA 상대량이 1인 세포도 있을 거고 2인 세포도 있을 거고 뭐 1.5인 세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살펴봤대. 그랬더니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나더라. 그지? DNA 상대량 1인 애가 개수가 되게 많고요. 2인 애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이제 중간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인 친구가 누구냐? G1기. 아직 복제 안 했으니까. 2인 친구가 누구냐? G2기와 분열기. 그죠? 그리고 늘어나는 중인 세포가 S기야.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그럼 G1기 세포가 제일 많다, 그지? 그 말은 G1기가 세포 주기에서 길단 얘기예요. 되게 길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긴 걸 누구로? 아니구나. S기라고 해야 되나? S기가 기네. 그리고 G2기랑 M기가 좀 짧은 편이고. 쟤는 합쳐서 그런 거라서 M기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G1기가 제일 길다. 이런 정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G1기, S기, G2기, 분열기 중에 염색체가 관찰 가능한 때가 언제예요? 염색체가 보여요. G2? 분열기? 그렇지. 분열기에서만. 간기는 못 보잖아. 분열기에서만.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체세포 분열. 우리가 지난 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미 여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림처럼 상세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예요? 세포 많이 만들기. 그러면 세포의 수를 왜 늘려야 할까? 몸이 커지는. 키 크고 살찌려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재생. 그죠? 요걸 목적이야.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생장하려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난 건 재생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장과 재생의 목적이에요. 생장과 재생.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 세포 겉에. 그렇죠. 그러면 생장을 하려면 그냥 크기가 커지면 되지. 굳이 왜 세포 분열을 해? 할 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냥 키 크고 살찔 때 그냥 덩치가 커지면 되잖아요. 세포의 덩치가. 근데 세포의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굳이 분열을 해서 생장을 하냐? 그건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줄어서 물질 교환이 불리해.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뭐 필요한 건 들어오고 불필요한 건 내보내고 해야 돼. 그러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면
부피가 늘어날 때 뭐도 늘어난다? 표면적도 늘어나. 그지?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다?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장을 한다. 요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결국 목적이 생장, 재생이고, 그러니까 얘가 분열을 통해 만드는 세포들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키가 크는데 사람 세포를 만들어야 사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세포 분열을 했는데 엄마 세포랑 만들어진 딸 세포가 염색 채수가 달라.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딸 세포는 사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면 염색 채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여기가 상처가 나서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걔는 염색 채수가 46개가 아니래. 그럼 여기는 사람 팔이 아닌 거야. 딴 팔 생기는 거야. 그럼 안 되니까 체세포 분열은 생장과 재생이 목적이라는 말은 엄마 세포의 염색체 수와 딸 세포의 염색체 수가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런 실은 정확히 말하면 염색체 수, 유전자 구성, DNA량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대신 뭐만? 개수만 2개로 드리는 거야. 개수만.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를 유지하는 분열을 할 것이고 한 번만 분열하여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색체 수를 유지하나를 보는 거야. 어떻게 염색체 수를 유지하지? 그래서 먼저 우선 아직 간기예요. 간기. 간기 때 즉 G1기, S기, G2기를 지나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유전 물질로만 치면 간기 때 DNA 상대량이 몇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어. 그지? 그러면 복제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염색 분체를 늘리는 중이다. 그죠? 그 염색체 몇 개? 네, 여기도 몇 개? 그치. 염색체 개수는 변하지 않았고 염색 분체, 즉 DNA 상대량만 몇 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느는 상황을 우리가 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간기 중에서도 S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이렇게 무사히 DNA 복제를 해서 간기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분열기가 시작되겠죠?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지. 그냥 읽어만 보자. 전기 때 드디어 뭐가 등장? 염색체 등장. 염색체 등장.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보여요. 이게 전기. 2번째, 중기는 어때? 중기는 저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하고 양극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동원체에 들러붙어. 이게 중기. 그죠? 그래서 중기의 특징,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좋구나. 이거였고. 그리고 후기를 지나 말기를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찢어져? 염색 분체 분리.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죠? 그게 후기. 맞아요? 그리고 그 염색 분체 2개가 들어온 새로운 핵이 생기죠? 맞아요? 요게 말기. 맞아요? 그리고 말기에 뭐까지 끝나는 거야? 세포질 분열까지. 그 2개가 짠! 되면 말기가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세포질 분열도 말기예요. 네, 말기예요. 근데 여기는 핵분열이랑 따로 해놨는데.
핵분열이랑 따로 해놨다고 무슨 말이야? 말기 안에 세포 질문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오, 안 되는데? 거의 같이 일어나거든요? 뭐, 그거는 안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중요한 건 뭐 해서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이제 완전한 뭐가 끝난 거다, 세포 분열이 끝난 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봐주세요. 만약에 분리를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말기가 뭐 한 시점, 핵이 2개가 된 시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질까지 다 분열이 되면 이 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났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의 상황에 따라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구별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요 가운데에서 뭐가 찍찍찍찍찍 나와서 분열했다. 그럼 무슨 분열? 세포, 판이 생기면서 분열했네. 식물세포. 근데 밖에서 안으로 쓱 밀려 들어가면서 나뉘어졌네. 동물세포. 됐습니까? 네. 그러면 볼까? 염색체 봐봐. 원래 염색체 몇 개였지? 복제하고도 몇 개지? 그리고 계속 2개 다가 완전히 분열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죠? 그럼 얘가 딸세포인 거잖아요. 그죠? 딸세포 하나에 염색체 몇 개? 2개.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뭐의 수? 염색체 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 EN기. 근데 DNA 양은 그지? DNA 양은 원래 얼마였는데 2였는데 간기 때 얼마가 됐다가 제가 쓰기는 저는 2하고 4로 썼어요. 이건 책마다 달라 그냥 4가 됐다가 그지? 맞아요? 그대로 쭉 4로 가죠. 그러다가 말기에 이제 완전히 핵이 2개로 나뉘고 세포 분열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야? G연기. 여기는 S기. 그죠? 늘어나는 중 S기. 그리고 여기가 G2기도 있을 거고 분열기도 있을 거야. 그리고 분열기가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뭐 한 요 언저리까지 그게 완전히 끝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딸세포가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함께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 수가 엄마 세포일 때, 딸 세포일 때 같고요. 그죠? DNA 양도 같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분열을 할 때 어떤 분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체 분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유전자를 써보자. 유전자. 자, 여기가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복제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대문자 I, 대문자 I, 소문자 I, 소문자 I가 되지.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대로 가죠. 맞아요? 그러다가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지는 거야? 대문자 A끼리 소문자 A끼리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 수도 같고 유전자 구성도 같은 딸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체세포 분열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나가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중에는 어떤 순간이 없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던 시점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죠? 모든 구간에서 짝꿍이 계속 있어요. 그죠? 모든 구간에 짝꿍이 계속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수분열이라 부르는 생식세포 분열. 우리 아시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의 목적이 뭐예요? 자손이 될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앞으로 자손이 될. 대신 어떤 자손? 다른 정자와 만나서 자손이 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거냐? 엄마 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얼마밖에 안 들어간? 절반. 처음 시작은 세세포이고. 그럼요. 염색체 수가 절반만 들어있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유는 앞으로 다른 생식세포랑 만나서 수정됐을 때 뭐 하라고? 사람 되라고. 즉 내가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뭐 하라고? 염색체 수를 46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를 반만 넣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해봅시다. 생식세포의 특징은 그래서 세포 분열 몇 번 연속한다? 2번 연속한다. 자, 시작은 똑같아요. 감기 때 뭐 합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복제해야지. 자, 이번에는 두 쌍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얘가 복제를 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복제가 됐죠? 복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고서 감수 분열을 한번 했어. 이러고 나서 뭐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제 등장해요. 등장. 그래서 중요한 거야. 등장. 근데 어떻게 등장해? 상동 염색체끼리 손 붙잡고 등장해. 그죠? 상동 염색체 하얀 거 2개가 손 붙잡고 등장하고요. 상동 염색체 노란 거 2개가 손 붙잡고 등장합니다. 요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그치. 이가 염색체가 나온다. 이게 감수 1분열 전기. 그러고 나서 중기가 되면 가운데 배열을 하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와서 붙고 후기 말기가 되면 이제 뭐예요? 찢어져요. 2개가 됩니다. 그지? 근데 어떻게 찢어져? 상동염 붙었던 손잡았던 애들이 뭐 하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상동염색체 분리. 손잡았던 하얀 친구가 헤어집니다. 그죠? 손잡았던 노란 친구가 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짝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해는 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염색체가 얼마로 줄어드는구나? 절반으로 줄어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감수 2분열로 가죠. 맞습니까? 간기 없이 뭐도 없이 뭐 복제 이딴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2분열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분열하여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무슨 분열? 분체 분열. 염색 분체 분열. 무슨 말이야? 하얀 염색체가 반반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하얀 애가 쪼개지는 거야. 노란 애가 쪼개지는 거야. 세세포 분열이랑 똑같은 거. 그렇죠. 뒷부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염색체 수는 여전히 2개예요. 그지? 대신 여기서 염색체 수가 2N개였고 DNA 상대량이 뭐 4라고 치자. 염색 분체 4개니까. 근데 복제를 해서 뭐래 이렇게 할게. 복제를 해서 여전히 염색체 수는 4개지만 DNA는 8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 채로 8로 가다가 여기서 4로 줄었어. 그리고 염색체 수는 안 변했지만 DNA가 반으로 줄었어. 그래서 결국 엄마 세포보다 염색체 수도 얼마? 절반. DNA도 얼마? 절반인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이 감수분열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당연히 각 단계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크게 보면 1분열에서 우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체세포 분열과 같다. 그래서 총 2회 연속 분열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친구를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요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죠? 얘도 그리면 시간에 따른 DNA 상대량부터 그려볼게요. DNA 상대량을 그렸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제 4로 썼잖아? 처음에 4였는데 8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한 번 분열하고 좀 이따 또 한 번 분열해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처음에 절반이 되는. 그런데 염색체 수로 치면 2N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툭 떨어지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떨어져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붙이냐? 유전자를 붙여요. 그죠? 유전자를 넣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였어.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였어. 그럼 복제가 됐죠? 짝꿍이랑 헤어지죠? 이렇게 헤어질 때 이쪽으로 큰 A가 갔다 치자잉. 그럼 이쪽으로 작은 A가 갈 수 있지. 근데 이쪽으로 큰 T가 갔어. 그럼 이쪽으로 작은 T가 가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작은 T가 가고 여기 큰 T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그릴 때 여기 A가 있으면 큰 T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거기 안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경우. 그럼 여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맞아?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가 염색체들이 배열을 쫙 해서 찢어질 때 서로 영향을 전혀 안 줘. 여기 큰 A랑 작은 A랑 헤어졌어? 그러면 너 이쪽에 꼭 큰 T 들어가. 그런 거 없어. 그냥 독립적으로 다 찢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 이 개수를 세보면 어떠하냐면 몇 쌍이야? 대립 유전자가? 2쌍이죠. 상동 염색체로 할까?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에요? 2쌍이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 그럼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냐? 그지? 2의 몇 승? N승이에요. 여기서 N이라 함은 그 상동 염색체 몇 쌍이냐고. 몇 쌍이야? 2쌍이잖아. 그러니까 4가지. 그게 4가지가 생기잖아. 근데 이걸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돼? 사람은 상동 염색체 몇 쌍이야?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2의 23승 가지의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든 이 난자 하나는 확률적으로 2의 23승분의 1의 확률을 두고 한 놈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네, 그만큼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는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정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확률적으로 엄청 다양한 확률을 뚫고 한 놈이 태어난 거지. 그러니 내가 애를 100명을 낳아도 100명의 유전자 구성이 다 다른 거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뭐 하도록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도록 이제 자손을 낳는 거야. 이유는 혹시나 뭔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으라고. 이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도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236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이제 236페이지. 우선 1차적으로 자손을 낳았을 때 염색체 수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한다. 그래서 염색체 반 해서 수정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다양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뭘 한다? 이가 염색체들이 뭐 될 때, 이제 분리될 때 무작위로. 그래서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수정될 때 내가 누구랑 수정할 줄 알고, 그지? 그것도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한 가지 또 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수분열로 인해서 생식세포의 조합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암수가 수정될지 모르니까 또 다양해져서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되지요? 네, 그래서 여기 다 풀었나 본데? 여기 다음 그 어디? 대표 자료 아, 그럼 대표 자료 3은 안 돼 있어요. 안 된 거 하자. 시작!